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작하시죠. 장동혁 대표 단식 오늘 6일째인데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대표님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떤 네, 지난 일이- 일요일 날 네. 저는 뭐 인간적으로 우리 후배 단식 4일차에 제일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또 단식이 뭐 이게 뭐 4일, 5일, 일주일 만에 끝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체력이 또 되는지 그런 것 저 나름 또 보고 또 참 어렵게 결심한 내용이면은 두 가지 특검 관철도 중요하지만 당 내적으로는 또 통합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다 담아내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이제 위로 격려의 자리를 갖죠. 4일차에 갔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신 경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3일, 4일은 네. 인간의 그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그러니까 이제 식욕을 딱 중단시키고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그때입니다. 3일, 4일차. 그 3일, 4일차 지나고 나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히 5일, 6일차 이런 때는 뭐 밤에 막 그냥 호흡도 곤란해지는 증상도 생기고 불안해지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9박 10일 단식을 물론 저는 노숙 단식이라 더 또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은 병원에 이제 단식 상황이 되고 가니까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약이 공황장애 약이더라고. 그럴 정도로 저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공한 단식하면 대표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셨던 건데 그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여야간에 이제 뭐 이 대치 정국이 되고 뭐 때로는 국민들을 보이기에 늘 싸우는 그런 정치 여야 관계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화 타협이 또 될 수 있는 신뢰가 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정 역사상 지금처럼 여야 간의 이 대치 정국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냥 아예 뭐 상임위 활동이나 뭐 본회의 활동을 마치고 나면은 보통 여야 간에 어울려서 과거에는 소주도 한잔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해라. 앞으로 이런 거 좀 너들 집권 세력이니까 좀 배려해라. 이런 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밑 협상도 좀 하고 주고받는 게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은 대화 창구가 없다. 그때는 뭐 예. 싸우더라도 제가 그때 예. 원내대표 할 때는 공교롭게 상반부는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하고 후반부는 당시 친문 실세했던 홍영표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같이 노동운동도 한 상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정 부분 신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 물꼬를 누가 어떻게 터지 나는 이 고민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며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당선된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지금 원내대표가 뭐 이 친구 좀 합리적이면서도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차에 스스로를 포를 때 했는데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병도였어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 그렇고 어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 체제 그리고 새로 신임 원내대표 체제 뭐 당 지도부와 함께 저녁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2시간 40분이면은 많은 이야기가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마냥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저렇게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대표님이 물꼬를 어떻게 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두 가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공천원금 통일교 특검.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안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출구 전략 물꼬를 어떻게 틉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는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 네. 인권 운동가, 뭐 환경 운동가 이런 하여튼 뭐 이런 투쟁 단식 이런 거는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진영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 단식이 정말 처절하게 정말 원래 이 단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 내지는 또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건 그런 전부를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저항 수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처절하고
아, 저렇게 가면은 곧 위험해지는데 아마 그때쯤 돼서 보통 상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국회 이제 의료원장이, 업무원장이 요 사항을 지금 매일 체크하고 원식 국회의장한테도 보고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의 지금 단식 사항을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점검하고 있고. 그래도 뭐 자기네들은 물밑에서 그나마 그래도 뭘 받아주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내일이 7일, 8일 정도에서는 뭔가 민주당에서 그래도 협상 시작이라도 한명도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그래도 이제 물밑 협상은 이제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는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안으로 보면 당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계시켜서 보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당내적으로는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제 폐모하고 또 좀 조롱하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통일교 뭐 지금 이제 공천헌금 의혹보다 당내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그걸 갖다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내적인 문제나 잘 풀어라. 저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입장인데 저는 이제 당내적인 문제는 좀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큰 틀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일방적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적 어떤 그런 지지를 회복하고 획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저렇게 하는 건데 하면서 이제 지방선거도 이제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당내 분열과 갈등 이것도 수습하고 또 치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동혁 대표의 또 바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표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좀 이 갈등을 풀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좀 가서 얘기도 좀 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예. 사람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당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그런 호불호나 또 안티 거부 반응이 상당한 부분 센 거든 사실거든요. 이 보수라는 큰 그릇은 다양성 속에서 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녹여내면서 결국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어느 때부터가 그냥 자신 주장, 자기 진영 이런 요구에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위기는 유연성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 경직되고 경박된 자기 핵심 지지층 코어 그룹들을 위해서 그냥 이런 정치가 그냥 벼랑 끝 정치가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제 한동훈 사과도 뭐 좀 저는 상당히 그 진일보한 이제 시작은 됐죠. 그렇지만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냐. 한동훈 대표의 사과는 사족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런 사과 하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대표는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저 단식하고 들어놓은 사람은 여야 관계에서 특검 요구를 해놨지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줄 건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당 내적인 이 갈등 분열 이런 요소도 결국은 상대가 이 공간을 활용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기자들 앞에 당내 어떤 그런 분열 갈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뭐 당사자로서 그런 진정 어린 사과의 목소리 이렇게 내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윤리위에서 아무리 뭐 징계 제명 조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단식 중이고 단식을 끝난다 하더라도 나 이제 단식 끝났으니까 한동훈 징계는 그대로 갈 거야. 이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은 정치의 시간인데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이 공간, 이 정치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좀 근데 쉽지 않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두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에서는 폄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넘어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도 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어제 한동훈 사과가 좀 뭐 사족이 달리면서 뭐 진정어린 사과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지더라도 당내 주류 뭐 세력들 일부라도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당의 통합을 위한 어떤 진전이 있는 그런 뭐 진일보한 입장이었다. 뭐 그러면서 좀 더 지금 뭐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익 대표 이 위로 격려 방문을 통해서 네. 이 진정한 뭐 통합의 의지를 보여라. 뭐 이렇게 할 수면 좋은데 너 그게 뭐야? 이러니까 이제 또 한동훈 측 입장에서도 여기서 진일보한 입장 해봤자 뭐 여전히 뭐 기존의 그런 단계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나 이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현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게다가 이 장 대표 단식이 좀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구형도 있었고 선고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뭐 논평을 한다든지 입장을 낸다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월 달에 1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2월 달에 2월에 선고가 나면 선고가 예, 2월 예. 16일 안에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2월 19일로 예정이 돼 있죠, 19일 돼 지금. 있지만 예. 선고가 나니까 선고가 나는 시점에 우리 당은 입장 비록 뭐 출당된 사람이지만은 출당됐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하고 완전히 전련됐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선고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외근감이 하나하나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뭐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이미 5년 맞았고 이제 내일이면 또 한덕수 전 총리 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란 뭐 그 당사자라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 그 시점이면은 우리 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끊어내지 않고는 6.3 선거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2월 19일에 나오는 그 1심 선고가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게 또 예. 설 아래입니다. 정확하게 딱 설 바로 연휴 기간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예. 그러니까 그때쯤이면은 어떤 입장이 있을 거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적절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만일 어제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면은 장동익 대표의 저절한 단식 투쟁이 이제 국회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 눈길이 다 돌아가죠. 이혜원 진 장관 내정자가 워낙 참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논란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슈가 이제 절로 다 덮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우선 이제 이혜원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제대로 해내려면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18날 밤에였어야 돼야 19일 청문회 하는데 그날에야 자료 제출을 뭐 한 75%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이쪽에서는 전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정의의 상태예요 지금. 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하 간의 간사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오늘 오후라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내일까지는 시한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송부해가지고 청문회를 한 더 개최해달라. 나는 그때 잡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청문회를 하긴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지금 이제 예. 야당 입장에서 누구 조라고 안 하냐 이거요. 나는 그 원내 전략으로서는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어제 정도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지만은 만일 이걸 진짜 보이콧 해버리면 그거는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태도는 아니죠. 제대로 그동안 청문회 준비한 내용거리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운 장관 내정자가 왜 부적행한지 그걸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거든. 그걸 하려고 하지 못하면은 그건 난 원내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보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좀 고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저 정치 경험으로는 앞으로 청문회 날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 또 이미자 재경위원장도 저는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 청문회를 어제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재경위원들이 과연 이해운 내정자를 위해서 정말 실드 치고 디펜스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편없는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그 국민 여론도 정말 안 좋은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 진영의 경제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 써서 중도 신용 통합의 정부 그러니까 당평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해피는 왜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거기에 봉착됐을 때 그걸 인명 강행적으로 가기는 나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여론이죠. 겁니까? 여론을 볼 거다. 지금 예. 이제 요 근래 어제 지금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서도 3% 넘게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운 바로 이 내정자 문제도 있고 김명기 전 원내대표 문제도 있고 강선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저걸 이 상황에서도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장관 임명을 합니까? 그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게 쉽게 대통령에게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공천헌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치면서 공천헌금 오가는 거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회의원 15억, 구청장 10억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저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김경은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2년도 상황이란 말입니다. 불과 3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천 헌금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걸 상기시켜 준 건데 저는 이번에 이 공천 헌금 이 부분은 특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4개월 얼마 남은 건데 두 번 다시는 지방선거에 이런 먹이 사슬로 공천 헌금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부분을 단죄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저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기름을 갖다 붓는 계기 된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거 자유로울 수 없다. 너들 한번 제대로 한번 이거 특검 해가지고 밝혀봐라.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공천헌금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